안녕하세요.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 미디어 강사 정민선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중요한 주제인 AI와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인간과 AI가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이 AI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고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볼 내용들입니다. 총 8가지 핵심 주제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보고, 두 번째, 개인정보는 왜 절대 입력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저작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고, 또 사용 출처를 밝히는 방법과 좋은 질문을 하는 프롬프트 기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위험한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 학생들이 AI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체크리스트도 한번 작성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리와 다짐까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꼭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생성형 AI의 이해입니다. 사람과 AI가 어떻게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또 생성형 AI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를 한마디로 설명하면요.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악, 코딩 등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챗GPT,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들어본 대화형 AI죠. 생성형 AI는 딥러닝이라는 기술로 만들어지는데 AI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멀티모달은 인공지능이 텍스트, 이미지, 음성들을 동시에 처리하고 이것들을 결과물로 내놓는 걸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고양이 그림 그려줘 라고 부탁하면 친구가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생성형 AI도 똑같습니다. 귀여운 고양이 그림 그려줘 라고 말을 하면 정말로 고양이 그림을 짠 하고 새로 만들어주죠. 중요한 건 인터넷에서 고양이 그림을 찾아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창조해낸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요. 정말 신기하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기술일수록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자, 이제 생성형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성형 AI는 정말 다재다능합니다. 마치 팔방미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자, 4가지 주요 특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텍스트와 음성으로 사람과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원하는 문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물어보면 마치 선생님처럼 차근차근 설명도 잘해주고요. 또는 친구에게 생일 축하 편지 써줄래? 라고 하면 정말 따뜻한 편지를 만들어주기도 한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림 실력도 굉장히 수준급이라는 거예요. 특정 작가의 화풍을 모사한 그림부터 창의적인 이미지까지 뚝딱 생성해내죠. 방고 스타일로 해바라기 그려줄래? 라고 하면 정말 고흐가 그린 것처럼 똑같은 그림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주에서 춤추는 로봇 그려줄래? 와 같은 질문을 하면 상상 속의 그림도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려주기도 하죠. 세 번째는 영상 또는 음악 등 원하는 장르를 제시하면 촬영을 하거나 연주자처럼 직접 음악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신나는 락 음악을 만들어 줄래? 라고 명령을 하면 진짜 밴드가 연주하는 것 같은 음악을 작곡해주고 작사까지 해주고요. 심지어 가사가 함께 만들어주기도 하고 짧은 뮤직비디오, 동영상까지도 제작을 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코딩도 잘해서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과 같은 코드도 인간과 똑같이 또는 인간보다도 더 월등하게 잘 만들어줍니다. 웹사이트나 앱도 뚝딱뚝딱 만들어주고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 같은 정도는 여러분이 간단한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금방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AI의 도움으로 간단한 프로그램부터 웹 또는 기업의 홈페이지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는 생성형 AI의 특징. 정말 놀랍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AI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상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틀린 정보를 말하기도 한답니다. 또는 작동하지 않는 코드를 얘가 만들어내기도 해요. AI는 정말 훌륭하고 편리한 도구이지만 여전히 사람의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런 강력한 AI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청소년 시기에는 생성형 AI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논리력이 떨어지거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생성형 AI를 만든 각 기업마다 청소년 권장 사용 연령을 지정해 두고 권고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왜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예요. 자기 주도성, 협력적 소통력, 창의력 등을 키우면서 AI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예요. 생성형 AI는 완벽하지 않아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컨텐츠를 생성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거짓 정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AI는 도구일 뿐 주인공은 바로 나,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입력하는 질문이 생성형 AI의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입력하면 안 되는 정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나의 이름, 내가 다니는 학교, 그리고 친구들의 정보,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은 생성형 AI 프롬프트 창에 입력하면 안 되는 정보들입니다. 왜냐하면 AI가 내 정보를 기억할 수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하는, 원치 않은 곳에 AI를 통해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정말 소중하게 보관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입력하는 질문이 생성형 AI의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개인정보가 AI의 머릿속에 영원히 남게 될 수도 있으니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 되는 것처럼 AI에게도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중학생, 학생, 친구 같은 일반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좋아요. 요즘 정말 많은 이슈를 담고 있는 딥페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예요. AI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가짜 영상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딥러닝이라는 영어와 가짜를 뜻하는 영어인 페이크가 조합이 된 걸로요. 겐이라는 딥러닝 AI 기술로 만든 가짜 합성 이미지 또는 영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딥페이크 악용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할 땐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거는 절대 안 돼요. 첫 번째, 친구 얼굴을 합성을 해서 이상한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명인, 연예인을 흉내내서 거짓말을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요. 세 번째, 누군가를 놀리거나 괴롭히는 데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 대신에 이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내 얼굴로만 재미있는 영상을 만든다던가 다른 사람 얼굴을 반드시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딥페이크 생성물이라는 것을 꼭 표시를 해서 사람들이 이 영상은 이 이미지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꼭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생성형 AI 기술을 바르게 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내 얼굴이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했을 때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으면 남들도 싫은 법이겠죠.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2025년도 상반기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유행이 됐었죠. SNS에 자기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는 게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고 많은 이슈를 낳았어요. 바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죠.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감정과 노력에 대한 권리를 일컫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예전부터 AI로 만든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너무 역겹다라고 강하게 비판해왔어요.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AI가 그린 결과물은 실제 작업하며 만드는 사람들의 고통을 전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기만하는 행동이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이 그 자체에 대한 모욕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미야자키 감독과 지브리 스튜디오는 수십 년 동안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밤새워 고민하고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런데 AI가 단 몇 초 만에 스타일을 복사해서 만든 거니까 마치 자신의 평생의 노력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굉장히 모욕스러웠겠죠. AI가 만든 저작권은 사실 법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작품에서 AI를 통해서 그 원작자의 작품을 모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특정 창작자의 작품을 활용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AI를 사용했을 때에는 AI로 만들었음이나 워터마크를 꼭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특정 작가나 스튜디오의 스타일을 모방할 때는 그 원작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AI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면 정직하게 그 사용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창작자의 노력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 여러분도 미래의 창작자가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창작자들의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이 사용한 생성형 AI의 출처를 자료에 넣어서 알려주는 것 한번 배워볼까요? 그럼 어떻게 AI를 활용했는지 그 출처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AI 사용 표기법은 사용한 모델, 날짜, 프롬프트 순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챗GPT라는 사용 모델을 작성을 했죠. 2025년도 8월 8일이라고 사용 날짜도 표기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를 넣어주면 되는데 예시에서는 출처 표기에 관한 웹툰 한 컷을 그려줘 라는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네요. 그러니까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밝히면 여러분의 정직함도 보여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이런 모델을 만들었네. 그리고 이렇게 날짜를 언제 사용을 했네 라는 정확한 정보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출처를 올바르게 표기하는 것 여러분들도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말을 혹시 우리 친구들 들어봤나요? 우리나라 말로 환각이라는 뜻입니다. 생성형 AI가 거짓말이나 틀린 정보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현상을 환각 현상 또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2025년도 6월에 있었던 사건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왔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챗GPT에게 이 버섯을 먹을 수 있는 버섯이냐고 물어봤대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챗GPT가 이 버섯은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붉은 뿔 사슴버섯이라는 독성이 강한 독버섯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AI 말만 믿고 그 버섯을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버섯은 100% 안전합니다 라고 AI가 단정적으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틀린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듯 AI는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를 학습을 하는데 그 중에 틀린 정보를 많이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AI는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모르겠다는 대답 대신에 아무 말이나 그럴듯하게 답변을 만들어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맞아요. 중요한 건 뉴스, 검색창, 책 등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꼭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AI를 맹신하지 말자. AI는 정말 유용한 도구이지만 여전히 실수를 할 수 있는 불완전한 기술이라는 것 항상 기억해 둡시다. 마지막으로 똑똑하게 질문하는 법, 즉 프롬프트 기법을 배워볼게요. 프롬프트란 AI에게 주는 명령어나 질문을 말해요. 마치 친구에게 부탁할 때 사용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숙제 도와줘, 고양이 그림 그려줘, 아니면 영어 문법 설명해줘 와 같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AI와 대화할 때 입력하는 모든 문장의 프롬프트입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해준다. 프롬프트 기초 사용법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숙제 도와줘 라는 질문보다 중학교 1학년 수준의 한국사, 조선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300자로 요약해줘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질문한 내용과 관련된 예시를 들어서 질문을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써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친구와 약속을 어겨서 싸우게 됐는데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써주는데 서정적이고 따뜻한 톤으로 이야기를 해줘라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면 AI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잘 이해해서 답을 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원하는 대답의 양식이나 형식을 요구하면 훨씬 더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해준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와 원인을 표로 만들어줘 라고 한다던가 영어 공부법을 3가지로 정리해줘처럼 몇 가지로 말해줘 이렇게 형식을 지정해주면 더 깔끔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답을 검토하며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추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답변이 마음에 안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래? 예시를 넣어서 추가해줘서 설명을 해주세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번에 완벽한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조금씩 단계별로 대답을 검토하면서 추가 질문을 넣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으면서 계속 다듬어가면 돼요. 다섯 번째 역할은 역할을 부여한다입니다. 이걸 페르소나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AI는 그냥 질문하는 것보다 역할을 부여하는 게 훨씬 더 답이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역사 선생님이야.
너는 반고와 같은 유명한 화가야. 너는 쇼팽처럼 유명한 작곡가야. 조선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친절한 역사 선생님이야. 만화가처럼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잘 설명해줘. 친근한 형 또는 누나처럼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줘. 이런 식으로 AI에게 특정 역할을 주면 그 역할에 대해 맞는 통과 내용을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AI 사용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AI를 사용하기 전에는 나의 제한을 확인했는지,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았는지, 그리고 내가 생성형 AI를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 사전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대회에 나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체크리스트에 맞게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하면서 또는 다 사용한 후에는 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을 확인해보고 나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진 않은지 사용하면서 주의를 해야겠죠. 또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생성형 A를 사용하여 만들었다는 사실도 꼭 밝혀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여러분 스마트폰에 메모해 두고 사용할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도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체크리스트를 생각해 보면서 체크해 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간단한 체크만으로도 99%의 문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핵심 원칙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AI는 도구일 뿐 주인공은 나입니다. AI에게 너무 많은 의존을 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는 필수. 소중한 정보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나의 정보, 그리고 타인의 정보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보호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고요. 세 번째, 정보는 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정보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할루시네이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환각 현상을 조심하고 항상 검증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하기. 사용 사실을 당당하고 정직하게 밝히면서 AI를 이렇게 썼더니 내 실력이 이렇게 늘었어요 라고 용기 있게 밝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다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생성형 AI를 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이 다짐을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 보면서 AI는 정말 놀라운 기술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여러분에게 그 역할이 달려 있겠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해서 똑똑하고 윤리적이고 안전한 AI 사용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AI로 만드는 무한 상상. 지금까지 AI를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윤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캔바를 활용해 본격적으로 나만의 영상 스토리보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AI 프롬프트 작성법을 알아보고 캔바 기본 기능, 캔바 생성형 AI 활용법을 함께 공부하며 창의적인 영상 스토리보드를 제작해보아요. 그럼 다음 차시에서 만나요.